헌법재판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갑에 대한 형사재판 중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A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대요.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는지를 심판하는 기관인 A는 바로 헌법재판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에 대해 A는 최저 연령은 역할과 능력을 갖춘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20세 이상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대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할 때 국민이 참여하는 것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한 이 법률이 괜찮다는 거죠. 문제가 없다, 괜찮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1번부터 볼게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A의 장을 포함하여 9명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 9명이라는 명수는 외워야겠죠? 그 다음에 2번. 위헌 위법한 명령규칙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헌재에서 최종 심사권을 갖는 건 법률에 대한 거고, 명령규칙 처분이라는 건 법률의 하위 규범이죠. 이 하위 규범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 곳은 헌재가 아니라 대법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지 OX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3번. 기억. 이 국민참여재판에서 판사는 배심원의 판결대로 판결해야 된다. 이제 배심원들이 나와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유죄야, 무죄야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이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거를 판결이라고 하는데 이 판결대로 법원에서 이걸 꼭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나라 법은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판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판결대로 판결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판결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4번. 법원뿐만 아니라 갑도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심판 제청이라는 건 이 법률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 제청이라는 글자는 헌법재판소에 이걸 보내는 거예요. 이걸 보내는 건, 이 제청이라는 거는 법원만이 할 수 있어요. 법원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갑은 이걸 제청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제청 신청. 그래서 제청과 제청 신청은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지금 제청이라고 나와 있는지 아니면 제청 신청이라고 나와 있는지를 꼭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보면 갑도 제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문장이 되죠. 제청을 할 수 있는 거는 법원뿐이고 갑은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원에서 갑의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직접 이 헌법재판소에 자기가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용은 같은 거지만 이 용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어를 꼭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을 볼게요. 디귿에 따라 갑에게 무죄가 선고된다. 20세 이상, 이 국민참여재판에 나올 수 있는 건 20세 이상만 돼. 이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법률 괜찮아. 이거는 지금 갑에 대한 본 사건의 재판과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래서 20세 이상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갑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할 거잖아요. 만약에 이 재판 내용이 갑이 누군가를 뭐 때렸다, 때리지 않았다 이 내용이라면은 지금 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과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유죄와 무죄는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고 지금 이 배심원에 관해서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배심원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반드시 무죄가 선고돼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